안녕하세요. 오토캐드 디멘션 치수 입력하기 강사 최희선입니다. 자, 우리는 이번 시간에 디멘션 치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 먼저 디멘션 치수에 대해서 내가 배우고자 할 때는 치수의 구성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치수라는 거는 보기에는 선, 화살표, 문자 등등 그냥 각자의 객체처럼 보이지만 이따가 우리가 오토캐드에서 치수를 기입해서 보면 전체가 한 덩어리로 설정이 돼 있어요. 한 덩어리로 설정이 돼 있으며 측정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한 덩어리지만 각자의 이름, 각자의 구성을 알고 계셔야지 치수를 내가 배울 때 조금 더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고 나중에 이 치수를 편집하고자 할 때 이 각각의 구성을 알고 있어야 빠르고 쉽게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치수의 구성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 먼저 치수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숫자가 나와 있는 부분 있죠? 또는 문자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자, 얘를 디멘션 텍스트 치수 문자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치수 문자를 받치고 있는 수평선, 얘를 디멘션 라인 치수 선이라고 부르게 돼요. 자, 그리고 이 디멘션 라인 치수선 양끝을 보시게 되면 화살표 또는 도트, 점의 형태 등등이 있는데요. 걔네들을 통틀어서 어로우 화살표라고 부르게 되고요. 자, 이 치수선 양쪽에는 이 치수선을 보조하고 있는 선, 자, 익스텐션 라인 치수 보조선이라는 애들이 있어요. 자, 치수 보조선이 두 개예요. 내가 치수를 쓰는 순서에 따라서 익스텐션 라인 1, 치수 보조선 1, 그 다음에 치수 보조선 2 쓰는 순서에 따라서 먼저 쓴 걸 1, 나중에 쓴 걸 2라고 하게 되고요. 치수 보조선 끝에 보시게 되면 점이 찍혀져 있어요. 이 치수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 있는지 원점을 나타내는 오리진 원점이 있는 걸 확인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치수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이제 오토캐드 화면에서 직접 치수를 작성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오토캐드 화면인데요. 처음에 내가 새 문서를 열고자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여기 어플리케이션의 버튼을 눌러서 새로 만들기 아니면 상단에 있는 퀵 액세스 버튼에 있는 새로 만들기, 자, 뉴 버튼을 눌러 주시는데요. 자, 여기에서 이 파일에서 내가 템플릿을 사용하지 않을 거면 오른쪽 하단에 내림화살표 눌러서 내가 템플릿 없이 열기를 선택하게 되는데 이때 단위를 선택하게 돼요. 영국식과 미터법. 자, 영국식은 인치의 단위가 되고요. 미터법은 밀리미터 단위의 도면이 열리게 되는데요. 자, 기본적으로 우리는 밀리미터 단위의 도면을 거의 대개 사용을 하게 되고 이 밀리미터, 미터법으로 열어야지 치수의 형태가 우리가 처음에 배우기 쉬운 형태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미터법 열기 클릭해서 새 파일을 열어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 열어주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단에 리본 메뉴가 있어요. 아마 처음에 기본적으로 홈으로 선택이 되어 있을 거예요. 홈, 삽입, 주석 등등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사용할 치수는 하나, 둘, 세 번째 주석 탭에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물론 홈 탭에서 우리가 주석이라는 부분에서 치수 선택해서 사용을 해도 되지만 여기에 나와 있는 툴들, 리본 메뉴에 나와 있는 툴들이 이 기본 홈 탭에는 몇 가지 없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치수를 여러 개 많이 쓸 거다 라고 하실 때는 하나, 둘, 세 번째 있는 주석 탭에서 치수라는 항목에서 써주시면 돼요.
자, 일단 나는 치수를 쓸 거다 라고 하시게 되면 여기 치수라는 부분에서 자, 보시게 되면 왼쪽 하단에 작은 아이콘 내리마살표가 있으면 숨겨져 있는 다른 툴들이 더 있단 얘기예요. 내리마살표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자주 쓰는 치수들이 여러 개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가장 많이 쓰는 게 선형 치수라고 해서 자, 얘는 수평 수직 치수를 입력하는 애예요. 자, 일단 나는 어떤 치수를 쓸 거냐면은 사각형의 치수를 쓸 거다 라고 해서 제가 사각형 하나 그려놨고요. 헷갈리니까 컬러를 사각형만 컬러를 좀 바꿔놓고요. 다시 주석 탭으로 와서 자, 선형 치수로 가로, 세로, 수평, 수직 치수를 기입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선형 치수 일단 클릭하시게 되면 아래쪽에 있는 이 코맨드 창, 커맨드 라인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커맨드 라인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치수 보조선 원점 지정하라고 돼 있어요. 제가 아까 치수의 구성에서 치수 보조선 끝에 원점, 치수가 시작되는 지점이 있다고 했었죠? 자, 나는 치수를 이 위쪽에다가 입력해 줄 거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치수를 입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만약에 왼쪽부터 할 거다 라고 하시게 되면 왼쪽에 있는 끝점 클릭해서 치수 보조선의 원점 클릭 지정하시게 되면 그 다음에 커맨드 창에서 뭐라고 하냐면 두 번째 치수 보조선의 원점 지정하라고 해. 두 번째는 어디예요? 여기에요. 자, 클릭해서 지정하시게 되면 자, 요렇게 지금 어떻게 치수 나오게 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나는 치수 보조선의 원점 1, 2 찍었는데 자, 양쪽에 치수 보조선, 치수선, 화살표, 치수 문자 다 나오고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그러면서 커맨드 창 보시게 되면 치수선의 위치를 지정해라 라고 돼 있어요. 자, 치수선의 위치를 내가 클릭하고 지정하게 되면 나머지 애들 치수 보조선의 길이, 그 다음에 화살표, 그 다음에 문자의 위치까지 다 지정이 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일단 전체적으로 크니까 제가 사이즈 좀 줄여봤고요. 자, 보시게 되면 나는 어떻게 자, 선형 치수 들어가서 자, 첫 번째 보조선 찍고 두 번째 보조선 찍고 치수선의 위치만 딱 지정했는데 77.01이라는 숫자가 나왔어요. 자, 길이 값을 재는 디스트라는 명령어로 1번, 2번 찍고 나서 봤더니 치수 딱 맞아 떨어지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치수, 디멘션이라는 거는 측정, 길이 값을 잴 수 있는 측정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 고유의 측정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이기에는 선, 화살표, 문자 다 따로따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클릭해서 지정하시게 되면 객체가 하나의 덩어리, 하나의 객체로 선택이 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죠? 그래서 치수는 폭탄으로 절대 깨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똑같이 제가 가로 치수를 기입했는데 위에 거는 하나의 덩어리로 그대로 두고 아래 거는 제가 폭탄 익스플로드로 분해를 시켰어요. 자, 그런 다음에 스트레치 사용해서 내가 길이를 이렇게 늘렸어 라고 하시게 되면 자, 위쪽에 폭탄으로 깨지 않은 치수는 어떻게 그대로 하나의 덩어리로 되어 있으면서 길이 값이 변했죠. 길어졌으니까 그대로 130.95라고 측정 값이 변했는데 아래쪽에 있는 폭탄으로 깬 i는 얘는 폭탄으로 깼기 때문에 더 이상 치수가 아니에요. 치수가 아니면 측정의 기능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길이 값이 길어졌지만 77.01이라고 단순히 그냥 얘는 문자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치수는 절대로 폭탄으로 깨지 않고 하나의 덩어리인 상태에서 측정의 기능을 가지고 있게끔 작업을 내가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세로 치수, 수직 치수를 기입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선형 치수로 기입을 해 주도록 할 건데요. 단축키가 있어요. 자, 치수도 내가 많이 쓰기 때문에 단축키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속도가 빨라요. 물론 모든 치수에 단축키가 있는 건 아니에요. 자주 쓰는 아이들은 단축키가 있는데요. 선형 치수의 라이너라는 치수는 단축키가 지정이 돼 있어요. 자, 이렇게 마우스 올려놓게 되면 얘 뭐라고 나와요? 영문으로 하게 되면 dim 라이너라고 나오게 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단축키는 자, 디멘션의 D, 라이너의 LI 해서 디멘션의 D, 라이너의 LI 해서 DLI가 dim 라이너의 단축키예요. 자, 팀 라이너 들어가셔서 1번 보조선 찍고 2번 보조선 찍고 치수선의 위치 클릭해서 지정해 주시면 이렇게 세로 치수 나오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수평 수직 치수 기입해 봤고요. 이번에는 사선 치수를 입력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내리마살표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 정렬이라는 치수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죠? 자, 정렬 치수라고 하기도 하고 저는 사선 치수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사선 치수 입력해 볼 건데요. 자, 클릭해 주시고 똑같이 치수 보조선의 원점 1번 클릭, 치수 보조선의 원점 두 번째 거죠. 2번 클릭, 치수선의 위치 클릭해서 지정해 주시면 이렇게 사선 치수를 입력해 주실 수가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단축키 지정이 돼 있어요. 자, 정렬 치수 이렇게 마우스 올려놓고 보시면 뜨죠. 그죠? 자, 얘는 정렬 치수라고 해서 dim aligned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단축키는 디멘션의 D, aligned의 AL까지 해서 자, 이 정렬 치수는 DAL이 단축키가 돼요. 자, DAL 들어가셔서 1번 보조선 찍고 2번 보조선 찍고 위치값 클릭해서 지정해 주시면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의 덩어리로 되어 있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정렬 치수, 사선 치수까지 알아봤고요. 자, 내리마살표 클릭해 보시면 이번에는 뭐가 있어요? 각도 치수가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죠? 자, 각도 치수를 입력하시려면 객체가 일단 무조건 2개가 있어야 돼요. 자, 오브젝트 객체가 무조건 2개는 있어야지 내가 각도 치수를 입력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일단 얘네들 헷갈리니까 선만 컬러를 좀 바꿔 놓도록 하고요. 자, 나는 각도 치수 입력할 거야. 각도 치수 선택해 주시고요. 커맨드 창 보시게 되면 호나 원이나 선을 선택하라고 해요. 자, 하나 선택해서 클릭하시게 되면 두 번째 선 선택하라고 해요. 두 번째 거 클릭하시게 되면 이미 각도 나와요. 내가 2개의 객체만 선택을 하시게 되면 각도 나와서 커맨드에서 치수선의 위치를 지정하라 라고 돼 있어요. 자, 내가 원하는 치수선의 위치값 마우스 움직여서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치수선의 위치가 고정이 되면서 각도 나오고 양쪽에 화살표 나오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자세히 보시면 얘는 각도 치수이기 때문에요. 각도, 이 문자, 숫자 가장 끝에 각도 기호, 우리가 도라고 부르는 각도 기호 알아서 나오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됐나요? 자, 요렇게 해서 내가 각도를 쓸 수가 있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얘도 단축키가 지정이 되어 있겠죠. 각도도 많이 쓰기 때문에 각도 치수도 단축키가 지정이 되어 있어요. 자, dim angle라고 해서 단축키는 디멘션의 D, 앵글의 A 해서 DAN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자, 팀 앵글러 DAN 들어가셔서 첫 번째 거 선택, 두 번째 거 선택하시고 내가 이렇게 첫 번째 거와 두 번째 객체 사이에다가 입력을 하시게 되면 사이각이 나오게 되고요. 만약에 내가 마우스를 움직여서 이렇게 바깥쪽에다가 치수선의 위치 지정하라고 할 때 이렇게 바깥쪽에다가 마우스 빼시게 되면 자, 180도 이 선이 만약에 쭉 이어진다고 하면 자, 선은 180도죠. 180도에서 사이각을 뺀 나머지 각 클릭하셔서 그 나머지 각이 나오게 돼요. 됐나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치수 선 나오고요. 그 끝에 치수 보조선, 필요한 치수 보조선 나오게 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팀 앵글러 들어가서요. 똑같이 얘 선택하고 얘 선택하고 이번에는 아래쪽에다가 마우스를 움직여서 원하는 치수선의 위치 클릭하시게 되면 마찬가지로 사이각 뺀 나머지 130도 나오게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필요한 치수 보조선 나오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됐나요? 자, 이번에는 똑같이 선택할 거예요. 자, 1번 선택, 2번 선택했는데 사이도 아니고 이렇게 180에서 뺀 나머지 각도 아니고 반대로 왔어요. 자, 반대로 오시게 되면 이렇게 반대각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양쪽에 치수보조선 두 개가 필요하니까 양쪽에 나오게 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됐나요? 자, 요렇게 해서 우리 각도 치수 배워봤고요. 자, 이번에는 어떤 아이 반지름, 지름 치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먼저 반지름 치수부터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반지름이 있다는 거는 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서클 원이나 원의 일부 아크 호에 해당이 돼요. 서클이나 아크 둘 중에 하나의 치수가 들어가게 되고요. 자, 일단 반지름 치수 한번 입력해 볼 거예요. 반지름 치수 클릭해서 선택하시게 되면 커맨드 창에서 호나 원을 선택하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이 원을 선택해서 클릭하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나와요? 지금 이미 치수 나와요. 그래서 나는 치수선의 위치만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안쪽에다가 할 수도 있고 바깥쪽에다가 할 수도 있어요. 제가 바깥쪽에 한번 해봤고요. 헷갈리니까 요거 선 바꾸기로 했었죠. 선 컬러 일단 좀 바꿔주고요. 자, 이번에는 반지름 치수 들어가서 똑같은 거 선택하는데 이렇게 안쪽에다가 했어요. 안쪽에다 했더니 치수선의 길이도 틀리고 그 다음에 여기 화살표의 위치, 방향도 틀리게 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치수에서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우리가 간단하게 배우고 나면 간단하게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얘를 배우시려면 좀 많이 배우셔야 돼요. 디멘션 스타일이라고 해서 치수 스타일 들어가서 하나하나씩 다 확인을 하시고 다 배우셔야 돼요.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나중에 내가 치수 스타일, 디멘션 스타일이라는 부분에서 바꿀 수 있다라는 것까지만 알고 넘어가고요. 자, 반지름 치수예요. 반지름 치수이기 때문에 이 숫자 앞에 반지름 숫자 앞에 반지름 레디어스의 약자 R 들어가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죠? 자, 반지름 치수도 마찬가지로 단축키가 있어요. 자, 반지름은 디멘션의 D, 레디어스의 RA에서 DRA가 반지름 치수의 단축키예요. 자, DRA 들어가서 마찬가지로 호, 얘는 아크죠? 선택해서 바깥으로 빼거나 또는 선택해서 안쪽으로 넣거나 해서 치수를 기입할 수가 있고요. 자, 반지름이 있으면 지름이 있겠죠? 반지름 곱하기 2 지름. 자, 지름 치수를 입력할 거야 라고 하실 때는 지름 치수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자, 지름 선택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내가 원을 선택하고선 바깥쪽에다가 치수 보조선 클릭해서 지정해 주시면 이렇게 지름 치수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얘는 지름 치수라고 해서 보시는 것처럼 화살표 양 끝에 지름의 길이만큼 2개 나오는 거 보이실 거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숫자 앞에 지름 기호 파이라고 부르는 지름 기호가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이번에는 바깥쪽이 아니고 안쪽에다가, 자, 지름 치수 들어가서 선택 안쪽에다가 이렇게 클릭해서 치수선의 위치를 지정을 했더니 보시는 것처럼 안쪽으로 들어오고, 얘는 화살표가 일단 하나만 나오는 거 보이실 거고요. 자, 지름 기호 들어가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됐나요? 자, 요렇게 해서 우리 지름 치수 썼고요. 마찬가지로 나는 단축키를 쓸 수가 있어요. 자, 지름 치수는 디멘션의 D, 다이아미터의 DI에서 DDI가 단축키예요. DDI 들어가셔서, 자, 나는 선택하고 바깥쪽에다가 마찬가지로 이렇게 치수선 길게 화살표 2개 나오는 거 보이실 거고요. 선택 안쪽에다가 해서 이렇게 지름 치수를 기입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내려오시게 되면 여기 호의 길이라고 해서, 자, 딤 아크가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얘는 말 그대로 호의 길이 값의 치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쓰지는 않아요. 솔직히 그렇게 많이 쓰진 않는데, 자, 일단 호를 그려주도록 하고요. 자, 아크 들어가서 호 이렇게 그려주도록 하고요. 자, 일단 요거 컬러를 좀 바꿔주도록 할게요. 컬러 바꿔주고요. 자, 내가 이 아크의 길이값 입력할 거다 라고 하시게 되면, 자, 호의 길이 디멘션 아크, 딤 아크 들어가셔서 선택 바깥쪽으로 쭉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얘는 호의 길이다 라고 해서 이 길이값 앞에 이 호 모양 아크의 기호 나오게 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요렇게 해서 우리 써봤고요. 또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자, 여기 치수에서 하나, 둘, 세 번째 내림 화살표 클릭하시게 되면 연속 치수와 기준선 치수라는 게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일단 기준선 치수 베이스라인이라는 기준선 치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 이 연속 치수나 기준선 치수를 쓰시려면은 선형 치수가 하나 필요해요. 딤 라이너가 하나 필요해요. 그래서 선형 치수 제가 이렇게 하나 입력을 해줬고요. 그런 다음에 일단 기준선 치수 먼저 입력을 해 줄 거예요. 자, 방금 전에 내가 쓴 선형 치수에 딤 라이너 선형 치수에 보시게 되면 기준선 치수라는 게 붙어버리는 거 확인이 되실 텐데요. 자, 가만 봤더니 나는 첫 번째 보조선을 찍은 적이 없어요. 자, 근데 첫 번째 보조선이 아까 쓴 선형 치수의 1번 보조선에 딱 붙으면서, 자, 두 번째 보조선 클릭, 두 번째 보조선 클릭, 두 번째 보조선만 클릭 하시게 되면 이렇게 첫 번째 보조선이 기준이 되면서 얘를 기준으로 연속해서 치수가 나가게 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얘가 어떤 치수? 기준선 치수라고 해요. 자, 연속 치수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연속 치수도 마찬가지로 일단 선형 치수가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런 다음에 나는 연속 치수 쓸 거야. 자, 연속 치수 선택해 주시게 되면 방금 전에 쓴 선형 치수의 두 번째 보조선이 그 다음에 쓸 연속 치수의 1번 보조선으로 지정이 돼요. 그래서 나는 2번 보조선 클릭, 그 다음 거도 또 2번이 1번이 되면서 2번만 찍어주시면 이렇게 연속 치수가 기입이 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내가 선형 치수를 쓰는데 조금 더 빠르게 쓰고자 할 때, 시간을 단축시키고자 할 때 연속 치수나 기준선 치수를 쓰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있겠죠. 자, 내가 치수를 막 기입을 했어요. 선형 치수 라이너를 1개, 2개, 3개 막 입력을 했는데 지금 마지막에 쓴 거 누구예요? 얘예요. 그죠? 자, 근데 내가 여기에서 기준선 치수를 쓸 건데 마지막에 쓴 아이 누구예요? 얘예요. 얘이기 때문에 얘한테 자동으로 붙는 거 보이실 거예요. 그죠? 나는 첫 번째 쓴 여기에서 연속해서 쓸 건데 그러면 이때는 엔터 쳐서 커맨드 창 보시게 되면 꺽쇠부등호 안에 선택이라고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재선택한다는 뜻이죠. 엔터 쳐서 선택 옵션 들어가셔서 기준 치수를 다시 선택하시는데 이때 자, 지금 우리가 쓰는 거는 베이스라인이라고 해서 기준선 치수 1번 보조선을 딱 고정시켜주고 2번만 계속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얘를 선택할 때 왼쪽을 1번 보조선으로 할 건지 오른쪽을 2번 보조선으로 할 건지 만약에 왼쪽 보조선을 1번 보조선으로 할 거다 라고 하시게 되면 왼쪽 보조선 위에서 클릭하시고 오른쪽으로 클릭해서 나가셔야지 엔터 쳐서 재선택을 하는데 만약에 왼쪽을 고정시키지 않고 오른쪽을 고정시킬 거다 라고 하시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에서 선택이 되면 방향이 반대로 나가게 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자, 연속 치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 쓰고 또 하나 쓰고 또 하나 썼어. 마지막에 쓴 거 누구예요? 얘예요. 자, 그런 다음에 내가 연속 치수 들어가요. 연속 치수 들어갔더니 마지막에 쓴 이 3번한테 붙는 거 보이실 거예요. 자, 다시 재선택할 거니까 코맨드 창에서 꺽쇠부등호 안에 선택 옵션 있어. 엔터 쳐서 선택 옵션 들어가셔서 자, 얘한테부터 시작을 할 건데 자, 연속 치수라는 애는 2번 보조선이 그 다음 치수의 1번 보조선으로 계속 바뀌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면 나는 오른쪽으로 연속해서 나갈 거다 하시게 되면 오른쪽에 있는 치수 보조선을 선택해서 얘가 2번이야. 클릭, 얘가 다음 거에 1번이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지정을 해주시고 같이 오른쪽으로 나가 주셔야지 엔터. 만약에 오른쪽에서 선택을 안 하고 왼쪽에서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으로 나가시게 되면은 요렇게 얘는 잘못 나오게 되는 거 보이실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그것만 주의해 주시면 되고요. 자, 베이스라인이나 컨티뉴, 기준선 치수나 또는 연속 치수는 다 단축키가 있어요. 많이 쓰는 애들이기 때문에 단축키가 있는데요. 일단 먼저 연속 치수는 자 보시면 디멘션 컨티뉴라고 해서 dim 컨티뉴, 디멘션의 D, 컨티뉴의 CO 해서 DCO가 단축키가 돼서 내가 원하는 아이 선택해서 이렇게 입력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베이스라인 기준선 치수를 쓸 거야 라고 하시게 되면 자, dim 베이스라인이라고 해서 디멘션의 D, 베이스라인의 BA에서 단축키는 D, B, A 해서 베이스라인 재선택할 거야. 선택 원하는 위치 클릭해서 쓰실 수가 있어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기준선 치수까지 알아봤고요. 자, 우리가 CAD에서 많이 쓰는 치수, 거의 되게 많이 쓰는 치수에 대해서 단축키까지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치수에 관한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